자, 뭐 개념 별로 없어요. 어.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있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정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정된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된 점. 고정된 점이라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원래 직선 하면은 뭐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한 게 직방 하면은 중요한 게 어쨌든 저쨌든 기울기랑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랑 점을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당연히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고정을 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뭐 y는 2x 플러스 4입니다. 뭐 얘기도 잠깐 하면은 멀쩡히 아는 직선을 그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좋으냐? 이거는 뭐 꼭 따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멀쩡히 아는 직선을 그릴 때에는 절편 잡아서 그리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절편 잡아서 y 절편 뭐 4고 x 절편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이게 제일 무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직선을 온전히 다 아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울기랑 점 중에 뭐는 알고 뭐는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직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주제인데, 뭐 대표적으로 직선이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기울기를 모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너무 쉽죠. 뭐 mx 더하기 3이 있어요. 뭐 이런 직선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냐? 기울기랑 점 중에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건 좀 쉽죠. 근데 딱 보이는 게 기울기를 몰라요. 그리고 절편, y절편 점을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할 때 얘를 보고 어떻게 그리라 그러냐? 이 직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이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 0,3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리면 되거든요. 물론 고정은 안 되죠. 무수히 많은 직선입니다. 무수히 많은 직선. 이런 게. 이런 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쉽게는. 자, 반대로는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뭐 k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봤을 때 직선의 기울기랑 점 중에서 뭐를 알고 뭐를 모르냐. 기울기를 알고 점을 모릅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얘를 기울기가 1이라는 값이 되도록 직선을 그리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황은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에서 0,3이 이 정도에 있으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 이렇게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는 거고, 밑에 있는 상황은 좌표 평면에서 이 정도의 기울기를 우리가 1이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을 이렇게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와중에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된다 이거죠. 찾으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는 잘 찾아요.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은 그냥 안 시켜도, 왜냐면 우리가 기울기 위치를 갖다가 요 x의 계수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잘 찾고, 간혹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주면은 잘 보이는데 얘가 조금 지저분하게 주면 잘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을 알고 기울기를 모를 때, 그때를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직선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뭐 mx 더하기 2m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다. 요런 직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직선을 보셨을 때 단계적으로는 원래 처음에는 딱 보고 이 직선에서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냐, 기울기 몰라요. x의 계수에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그럼 점은 어떻게 알 거냐 해서 도입이 된 게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보는 거죠.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그 m에 관계없이 지난다는 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뭐예요? m에 대한 항등식 처리를 한다는 거고, 그럼 m에 대한 항등식 처리는 m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서 계수에다가 0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얘는 x가 되고 2가 되고 y 빼기 3이 돼서 0,0을 잡아주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 돼서 해석을 요 직선이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요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 자,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주제를 배우고 나면은 앞으로 직선을 해석을 하시는데 요런 직선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모르는 미정계수 문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선의 특징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게 기울기를 아냐, 점을 아냐,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직선이 기울기를 알 때는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다. 점을 알 때는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항상 문제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업을 못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작업은 그냥 무난하게 다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요거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예를 들어 이제 대표예제 6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점 p를 지나는데 p의 좌표는, 근데 얘는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대놓고 시키는 문제는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을 처리하시면 되겠고,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k에 대한 1차야. 그럼 1차로 내림차순 만들어 놓고 전개하면서 개수 갖다 넣으시면 x는 1로 가고 4x는 1로 가고 3y는 1로 가고 마이너스 3y는 1로 가고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플러스 2는 1로 가서 빵빵 하시면 연방 풀면 xy 나와요. 끝이죠?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니네가 이제 문제 저렇게 안 줘도 앞으로 이렇게 뭐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렇게 대놓고 시키지 않아도 뒤에 있는 문제들처럼 그냥 문제를 풀다가 앞으로 이런 직선이 보여. 그럼 직선을 니네가 다 아냐? 몰라요. m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직선을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지를 써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잘 하면은 안 쓰고도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이런 애가 나왔을 때 m이라는 어떤 모르는 미지수, 미정계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얘를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찾자. 그래서 m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서 많이 했으니까 x 더하기 3의 m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해가지고 빵빵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안 시켜도 이런 거는 바로바로. 그래서 옆에 이런 다른 문제들을 할 때도 이렇게 나오면은 뭐요? 많이 하면 이런 니네 잘하죠? 뭐요? 1, 마3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죠? 뭐 밑에 여기 지금 이런 애 있어요. 얘는 암산하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쓰라는 게 핵심이지 암산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4, 6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다 이거네요. 지금 여기도 얘 마이너스 1, 2를 지나는 직선. 이것도 이거 암산 안 되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찾아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가서도 계속 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 정점을 이용한 활용 문제가 이런 위치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점 AB가 있어요. 선분 AB와 직선이 만나도록 해야 된대요. 자, 만난다 안 만난다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수학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게 위치관계 문제거든요. 위치관계. 이거 여러분이 참 마음에 안 들게 푸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얘는 너무 쉬우니까 니네가 이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자, 위치관계 문제는 원래는 정석대로 푸시려면 무조건 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셔야 된다고요. 물론 너무 이제 익숙해서 잘 하다 보니까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위치관계 문제는 다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정확하게 어떤 그림,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그걸 보시면, 자, AB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A는 0,2라고 줬고요. 3,-1입니다. 0,2 여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지금 B 3,-1. 그때 이 선분 AB와 이 직선이 만나야 된대요. 이 직선을 보니까 M이라는 문자가 있네요. 그래서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찬찬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계속 물어봐. 이렇게 그냥 물어봐. 야, 직선 있어요. 이 직선이 뭐야?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이 직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 이거를 물어볼 때 야,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보자마자 그냥 따져야 된다고. 이 직선이 뭐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요. 요런 게 되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 지금 선분 AB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거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3이 대략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2가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저 선분하고 만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때 m의 조건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 관계예요. 직선하고 선분의 위치 관계.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죠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경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는 그리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그 조건을 만족을 하냐 안 하냐 그 경계가 되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경계라는 표현이 좀 한글이라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기준이 되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1학기 때도 문제풀이할 때 몇 번 했습니다. 뭐 이차함수 같은 거나 뭐 이제 교점의 개수 따지거나 뭐 그런 거 따질 때 항상 경계가 되는 상황을 먼저, 뭔가 바뀌는 상황을 먼저 고려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린다. 뭘 그려야 돼요? 얘가 선분하고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를 결정하는 건 요때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때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물론 이 문제는 정말 쉬워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제 나중에는 그림도 안 그리고 풀기도 해요. 이 문제 너무 쉬워서. 근데 여러분이 여기 지금 직방 단원인데 위치 관계는 직방 나오고 원방 나오고 함수 가면 유리함수 가면 또 나오고 무리함수 가면 또 나오고 대수 가면 함수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위치 관계는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냐의 그 경계가 되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되죠. m값 구하려면 그럼 이때는 m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보다시피 특징이 0,2를 지난다예요.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0,2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m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m은 3분의 4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요때의 특징은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예요. 그럼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3m 플러스 1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 해가지고 m은 6이고 2니까 6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쪽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최종적인 m의 범위는 6분의 1하고 3분의 4 사이로 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항상 이 콜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는 건 판단을 하셔야죠. 그죠? 얘는 지금 선분하고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니까 지금 이 상황도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보시면 되죠. 선분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이 그림 안 그리고 풀어서 맞추는 걸 나는 그래도 여러분 정도는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쉬운 거 이게 그러니까 정석대로 풀 줄을 모르시면은 쉬운 거는 맞추는데 이제 어려운 거를 틀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위치 관계 문제는 우선은 정석대로 푸실 때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냐 그 포인트 경계가 되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경계가 되는. 저는 경계점을 갖다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화학 시간에 이런 말 들어봤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이렇게 부르는데. 자, 됐고요. 자, 아직 화학을 안 했지?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는 정점 단원에서 하나 더 배우는 건데 이거 뭐 항상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럽니다. 자, 직선이 있어요. L이라 그래서 L1,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요. L2라고 해서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쟤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직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교점이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겠죠. 그잖아요. 이 무수히 많은 애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에 대한 거고, 나타내는 방법은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 하나를 쓰고 아무거나 직선 하나를 쓰고 일반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일반형 는형꼴로 한쪽에다가 이제 K배를 해서 덧셈으로 연결하시면은 요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한다 라는 건데, 왠지는 뭐 가볍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 자 우리가 이렇게 우변의 식을 만들어 놓고 나시면 방금 앞에서 봤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내용에 의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죠. 그죠? 얘는 K에 관계없이 지나는 그 정점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점을 지나는지 궁금해?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항등식으로 내림차에서 빵빵하면 돼. 그 빵빵에서 연립하는 게 뭐야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지? 이 두 개의 연방을 풀면 좌표가 연방에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해가 정점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다시피 연립방정식의 실근이야.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 아니야. 그잖아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연방의 실근 아닙니까? 1학기에 배웠던 2차 방식 2차 함수.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구한 애가 이 두 직선의 교점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야.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 문제는 별로 안 되고 얘가 다 지워지죠? 다 지워져 벌써. 자,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얘가 우변의 오른쪽에 있는 요 직선이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냐 이 얘긴데, 자 얘가 L1이야. 얘가 L1, 얘가 L2야. L2. 그럼 여기가 지금 교점이거든? 그럼 지금 방금 배운 대로라면은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라는 건데, 실제로 그럼 얘가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못 나타내는 직선이 있죠. 얘가 이 점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못 나타내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세? 못 들었어요? 세모? 세로선? 자, 근데 예전에 선행하신 분들은 자 아무튼 못 나타내는 거. 이 식으로 저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못 나타내는 게 딱 하나 있거든? 그게 뭐야? 배운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왜 다 안 배운 척하고 있어? 뭐야? 문자라 그런 거. 누구? L2. L2라는 표 그래요. 얘. K 곱해진 애 있죠? K 곱해진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 지금.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대라고 하면은 L1도 돼, 안 돼? 되지? L2도 되지, 무수한 애 중에. 자, 만약에 L1을 그러면은 이 식 가지고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K에다가 0 넣으면 되네. 맞잖아? L2를 만들고 싶어. L2가 얘잖아. 얘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요 직선은 요렇게 생긴 얘는 해석을 할 때 교재 등이나 그런 데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얘를 기니까 L1, L2라고 할게. 그럼 얘는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는 한데 단 누구를 제외한다? L2는 제외해요. 어차피 말로 외우는 건 이미 1도 없습니다. L2의 정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K배 다른 애는 못 만드는 거예요. K배 곱한 애는 못 만들어요. 헷갈릴 이유는 절대 없어요. 왜? 야, 둘 중에 하나 못 만든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 만들 수 있냐? 0 넣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헷갈릴 이유는 절대 없어요.
K배 다른 애를 못 만든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정확하게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도 하나를 붙여야 된다. 여기다가도 하나를 붙여야 돼. 알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계산 문제나 단순 문제에서는 별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니네 여기에다가 내가 이거 직선 2개 그려놓고 핑크색 교점 찍어놓은 다음에 나와서 이 점 지나는 직선 그리라고 해봐. 이거 그리는 애 있겠니 일반적으로? L1이나 L2 그리는 사람이 있겠어 일반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루고 싶어. 그럼 얘네들은 이미 알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에선 얘네들이 궁금하진 않은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라고 하면 니네가 이런 거 그리겠지.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그린 사람 있겠어요? 이 사람이 독특한 거지.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다뤄지는 것들은 안 나오는데 오히려 계산 문제 말고 이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어떤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참고짓을 물어보는 거에서는 이런 게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전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 근데 정답률 꽤 높아요. 항상 내가 내보면은 여러분들 방학 때도 그때 선행할 때도 한번 내봤었는데 내일 낼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L2는 못 만드니까 이 식을 가지고 에러는 여기다 K에다가 0 넣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못 만드는 건 못 만드니까 못 만든다고 한 거예요. 네, 이러면 위치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L1, L2라고 기억하시는 건 여기에서 L2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다 이렇게 문자로 공부하지 마시고 요런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에서 못 만드는 건 뭐다? K배 다른 직선은 못 만든다. 이 직선을 가지고. 네? 어떻게 만드냐고요? 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얘는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제 봐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문자로 써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2 더하기 k배 하고 2x 빼기 y 더하기 3은 0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이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누구를 못 만든다?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2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을 못 만들어요. 이 식 가지고 k에다가 뭘 대입하든 만들어봐야 못 만들어요. 얘는 만들 수 있다니까 0 대입하면.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그래서 뭐 내일 문제만 하는 게 이 얘기인데 한번 잠깐 보시면 뭐 미리 다 알려드리고 내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을 생략할게요. 얘네들의 교점이 만약에 아니겠지 그냥 1,2라고 쳐봐 그냥. 그럼 원래 여기에 있는 얘는 정체가 이 1,2라는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아니냐, 그지? 무수히 많은 직선인데 그 중에서 하나 딱 빈다고요. 하나 딱. 요 선만 제외하면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얘가. 요 선이 누구야? 얘라고. 요 얘기라고 결국에. 이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막 되게 목청 높여 강조할 것까지는 없어. 항상 난 이게 내신에 한번 나오면은 그래도 변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내신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선배 때부터 교육과정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문제.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인데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 자, 이 얘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자, 우리 어차피 선행 좀 하신 분들도 있고요. 안 하신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들으시면 되고, 자, 뒤에 가면은 원방이 나와요. 원. 그죠? 원방이 나와서 원이 있어요. 원이 2개. 원이 2개가 있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똑같아요. 하나 쓰시고 한쪽에다가 K배 달고 하나 쓰시고 0이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저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못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얘거든. 똑같이 가거든.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해두시면 뒤에 가서 그대로 도형만
직선에서 원으로 바뀌는 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계산 문제는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문제인데 니네 이렇게 안 풀거든. 자, 직선이 있어요. 교점하고 1,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자, 일반적으로는 원래 공수 여기 2에서 의도하는 풀이는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아, 니네 배웠지? 해서 하나 쓰고 K 달고 하나 쓰고 그리고 얘가 1,2를 지난다. 대입을 해서 K를 구해라. 그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해라. 그게 답이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인데 애들은 이렇게 잘 안 하지. 어떻게? 그냥 얘랑 얘랑의 교점을 직접 구해. 어떻게? 연립해서. 그 다음에 걔랑 얘 가지고 두 점 가지고 직방 돌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개념 문제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니네한테 왜 계산 이거 수저 왜 이렇게 더러워? 자, 장난 아니네요. 일부러 이렇게 자, 완전 더럽네요. 넘어가서 됐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아까 방금 한 얘기죠?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항상 그림 그려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니네한테 직선 2개 줄 테니까 그 2개의 직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2개 줄 테니까 뭐 있어요? 2개 주면은 겹치게 할 수 있어요. 일치한다고 하죠. 나란하게 할 수 있어요. 평행하다라고 하죠.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똑같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되는 거죠. 요 한 점에서 만난 애 중에 특히나 어떻게 만나는 거? 수직으로 만나는 거.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도 솔직히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그냥 뭐 가볍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는 니한테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일치할 때, 그 다음에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직선은 어쨌든 중요한 게 기울기하고 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점을 절편이라고 나타내 볼게요. 절편이라고. 그래서 일치하려면은 기울기 같아야 돼요. 절편도 같아야 돼요. 그냥 가볍게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평행하려면은 기울기 같아야 돼요. 절편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여기죠. 여기 대부분 평행하다. 그러면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기울기 같다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틀리는 거죠. 저기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한 점 만나는 거. 한 점 만나는 조건 뭐예요? 기울기 다르면 돼요. 절편은? 김지훈 씨? 한 점 만나려면 절편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이것도 참 미스테리합니다. 잘 뭘 써요 여기다가. 끝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이거 이제 글로 나타낸 거고 그럼 얘를 갖다 수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수식으로 나타내는 그 직선의 형태가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요 1차함수꼴 y는 mx, m'x, n' 요런 꼴이고 또 하나는 일반형이라고 하는 ax, by 플러스 c는 0꼴 a'x, b'y, c'은 0꼴 요런 꼴에서는 저 기울기 절편 조건이 어떻게 잡히냐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어렵지 않게 기울기 조건이니까 기울기는 x의 개수 m하고 n'이 같다 절편 n하고 n'이 같다 평행 기울기 m하고 n'이 같다 절편 n하고 n'이 다르다 한 점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m하고 n'이 다르다. 우리 이거 저기 학기들하고 다시 안 합니다. 알았죠? 내가 이걸 해주면서도 이걸 우리한테 해줘야 되나 약간 이런 자꾸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처음이니까 하긴 하고. 자, 얘를 갖다가 기울기,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되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책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a' 분의 a는 b' 분의 b는
C'분의 C 이렇게 써 있는데 어차피 이건 여러분 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중위권이나 그 밑에 애들한테 이거는 부담되면 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니네 이거 무조건 써먹으셔야 되겠고 공부하실 때에는 뭐 저기 문자로 A 프라임 A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치하는 조건은 X 개수 B랑 Y 개수 B랑 상수 B가 다 똑같으면 되죠. 평행한 조건은 X 개수 B랑 Y 개수 B랑 상수 B에서 여기는 같고 여기는 다르면 되죠.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X 개수 B랑 Y 개수 B가 다르면 되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익혀주셨으면 좋겠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 밑에 일반형에서 문제 풀이할 때 이제 고난도로 빠질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보다시피 개수를 갖다가 B로 나타내다 보니까 분수가 쓰이거든요. 분수가. 근데 분수에서 우리가 쓸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분수의 분모에다가는 뭘 못 써요? 0을 못 써요. 그죠? 그게 변별입니다. 어차피. 알겠습니까? 니네가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다 쉬운 애니까 막 쓰거든? 여기 막 이렇게 있고 2, 4, 뭐 3 이렇게 있어도 막 그냥 A분의 2 막 써버리거든? 이렇게 쓰시려고 하면은 그때 애초에 분류를 하셔야 돼. A가 0이 아니라고. A가 0일 땐 따로 빼야 된다고. 이거를 체크하는 게 변별이야. 이거 아니면 변별이 없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항상 수학에는 분모에 0 들어가는 거 없다. 분모형, 그러니까 나누기 0이 없다. 수학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분류를 해야 된다. 있습니까? 분류를. 요런 게 여기까지가 중등. 자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파생된 거 수직으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기울기 조건이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요 다르다는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거고, 자 고등학교 과정 전 과정 통틀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선 수직 나오면은 무조건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직선 수직 나오면은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제일 첫 번째로 나오셔야 된다. 첫 번째로. 수직이 나오면은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계속 나와야 돼요. 수직이 나오면은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얘네가 마치 중학교 때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두 가지. 뭘 이용해야 돼요? 두 가지나 있는데 하나도 모른다고? 뭐 이용해야 돼? 피타 또 삼각비. 알았어요? 응. 수직이 나오면은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알아두시다가 나중에 이 중에 이제 기하 하실 분들은 기하 공부하실 분들은 기하 가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 수직이 나오면은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이게 어쨌든 1등이고 그 다음에 기하 하시는 분들은 벡터. 그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되고. 수직이 나오면 항상 떠올라야 되는 건 두 개. 그리고 저기 뭐 딴 얘기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택 과목들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오셨을 텐데, 그죠? 응. 선택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지만 알고 있지 말고. 알았죠? 2학년 때 뭘 하는지 알아야 겨울방학 때 뭘 해줄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기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돼.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이거 아마 얘기했다시피 아마 지금 신청하는 거는 첫 번째 저희 가안일 거고 아마 10월달 정도에 최종으로 아마 하실 텐데, 예. 나중에 2학년 때 하기는 뭐 할 건지 뭐 시험 보는지 하실지 정하셔야 됩니다. 됐고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 m하고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것도 내들 중위권 애들 외우라고 안 해. 그냥 외웠다가 틀리면 차라리 망하니까 외우라고 안 하고 여러분은 알아두셔도 되죠. 이 정도는. 일반형에서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식은 뭘로 바뀌어요? x 개수의 곱이 아니었구나.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 아닙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 아닙니까? 곱한 게 마이너스 1 되면 돼요. 넘어가시면 뭐야? 아, x 개수의 곱하고 y 개수의 곱하고 더하면 빵이야? 아, 여러분도 좀 부담되면 외우지 마. 근데 이거 하나 외우려면 외우고 말라 마시고 이거 모른다고 문제 풀 거 없어요.
기울기고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가볍게 예, 증명은 요 정도. 증명은 요 정도. 증명은 중요하진 않다. y는 mx가 있어요. y는 m'x가 있어요. 보다시피 수직이에요.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상황에서 m하고 m'을 곱한 게 왜 마이너스 1이냐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증명 과정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거 없어요. 과정상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만 좀 체크해서 나는 잘 몰랐던 거 있으면 알아두라고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뭘 아셔야 되냐. 우선 하나는 문제 푸는 기술적인 면인데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선만 있고 좌표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뭔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x값을 1이라고 잡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x가 1인 선을 잡아가지고 임의로 어딘가 x가 1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시작이야. x는 1을 잡아버리시면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1,m이 돼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1,m'이 돼요. 직각이죠? 1을 내리는 순간 막아주니까 직각 삼각형이 보이죠? 아까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피타나 삼각비가 떠올라요? 피타를 써요. 빗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서 식을 만들면 이쪽 거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뭐예요? 1제곱 더하기 m제곱 이쪽 거 제곱 1제곱 더하기 m'제곱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거 뭐 거리 공식인데 어차피 수직선 아니야? 뺀 거 제곱하시면 되죠? m-m' 하면은 mm은 마이너스 1 나와. 알았지? 계산은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x는 1 잡고 푸는 기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요거 이제 직각삼각형 보여요? 직각삼각형만 보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타나 삼각비가 떠오르시는 게 맞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선이 더 보여요.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빗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 보여요. 수선이 보여요.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 뭐라고요? 옹알이라고 그래. 뭐라고? 아니에요. 이거 우리 수업에서 했잖아요. 이걸로 쓰자고. 뭐야 진호?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라고 너? 자꾸 뭘 얘기했다가 아니래. 뭐야? 안 했나? 근데 저기 특강에서만 했나? 예진이 뭐야? 이름을 모르는 거야? 혜민이 뭐야? 한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직각삼각형의 닮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뭐라고 하기로 했어? 이거 뭐라고 불러 얘를? 이거를 매번 니네한테 뭐라고 해? 그럼 내가 이걸 설명을 할게.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게 소공식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교과에서 써서가 아니고 뭐 있어 보이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니네하고 소통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매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생기는 정리 세 가지라고 하기 너무 길잖아. 그잖아요? 사형정리라고 한다 그랬죠. 사형정리? 안 했나? 했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그 세 개를 우리가 사형정리라고 부를 거야. 그냥 부를 거야. 그렇죠? 사형정리가 뭔지 나중에 기하 가면 배울 거고 이 사형이 이 사 뭐예요? 죽을 사람이요? 정말 이게 끝이 뭐야? 쏜다는 거죠. 쏜다는 거. 영 뭐야? 됐어. 자, 됐고 아무튼 자 사형정리 그림자거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기하 하시면은 배울 거야. 기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빛을 쫙 쏘잖아. 빛을. 그래서 빛을 슉슉슉 쏘면은 이 점이 그림자로 맺히면 여기 가서 맺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그런 거랑 생긴 모양이 비슷해서 이렇게 부르거든. 사용 전략하고 주로 이제 초중등 경시에서 이렇게 부르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자고. 알았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매우 많이 쓰여요. 매우 많이 쓰여. 언제 쓴다고요? 언제 쓴다고? 직각 수직선. 네. 여러분은 이런 걸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용정리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솔직히 이 정리는 책에 다 있어요. 그죠? 중학교 책에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뭘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은 정리를 배우면 정리를 공부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리를 백날 알아도 그 정리를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못 써먹거든. 떠올리질 못하거든요. 사용정리는 언제 떠올리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빗변에 수선이 그어져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쓴다는 거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일로 와서 있잖아. 요거 다 자동으로 수직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사용 정리를 쓰시면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지. 맞아요? 요거 제곱 진호 뭐야? 요거 제곱 여기 크게 써줬잖아. 값이 얼마라고. 자, 진호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지금? 그래, 그거 제곱이 뭐냐고. 1이죠? 시킨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계속 문제 대답하세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이거 뭐야 이 길이? 진호. 왜 자꾸 어려워해? 아니 괜히 봐. 괜히 수학이 어려워서 그래. 여기서 진호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길이? M. 응? 이거 얼마야 길이? 마이너스 M 프라임 제곱이면 허수인데? 허수는 아니지. 허수는 아니죠. 진우야? 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왜 제곱이 왜 나와? 제곱이 왜 나와? M 프라임. 그럴까봐 시켰어, 진우야. M 프라임이라고 할까봐 시켰다고. 틀렸다고. M 프라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시킨 거야. 이게 생각보다 자기가 내가 이걸 주의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은 있지만 또 그게 다 실천이 잘 안 돼요. 하고 있는 거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좌표하고 길이하고는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여기 좌표가 지금 M 프라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왜 M 프라임이야? 마이너스 M 프라임이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이해는 가잖아. 그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좌표하고 길이 가지고는 표현. 아무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잠깐 좀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증명이 된다. 넘어가요. 됐고 뭐 잠시 되고 그래서 집에서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 요거나 잠깐 얘기해 볼게요. 10번에 직선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평행할 때 A의 값, 서로 수직일 때 A의 값이에요. 평행할 때 일반형입니다. 평행할 때 조건 X 개수의 B랑 Y 개수의 B는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B는 다르다. 이게 이제 평행 조건이긴 한데 그럼 X 개수 B를 쓸 거예요. 16분의 E-A요. 16분의 E-A. 자, Y 개수비를 쓸 거예요. 순서대로 써야 돼요. 순서대로. 근데 순서대로 쓰려니까 A분의 마3을 써야 되잖아. 그죠? 이런 문제는 쉬우니까 안 따져도 당연히 안 틀리긴 하는데 이렇게 쓰고 싶으면 앞에다가 A는 0이 아니라고 잡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수비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로스 해가지고 X자로 곱해서 A값 구하면 돼.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2분의 1이 아닌 거 찾으면 돼. 그리고 A는 또 0은 안 돼. 알겠어요? 근데 이거 안 따져도 이런 건 안 틀리긴 한데 따져라. 알겠죠? 따져라. 이거를 따진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봐. 조건이 A가 0이 아닐 때가 이게 평행 조건 아니야. 그럼 A가 0일 때 니네가 직접 따로 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류를 이거를 쓰고 끝이 아니고 이거를 쓰라는 이유는 이거를 썼으면은 이쪽 거를 갖다가 다시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얘는 안 따진 거 아니야. 위에서는 A가 0일 때는. 그럼 A가 0일 때는 직접 해봐. 뭐야? A가 0일 때는 앞에 게 뭐야? 16x 더하기 2는 빵이잖아. 뒤에 거는 뭐야? A가 0이면은 2x 빼기 3i 더하기 1은 0이잖아. 얘랑 얘가 평행하냐? 안 하잖아. 봐도 얘는 뭐야? 세로선 아니야. 얘는 비스만 애고. 그러니까 A는 0은 안 되는 거지. 탈락. 네. 왜 안 돼요? 아니 그건 여기가 안 되는 거죠. 얘는 분모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가 0이 안 된다는 조건을 쓰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이 식이 A가 0이 안 된다고 썼으면 A가 0일 때도 니네가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 안 따진다고. 따지셔야 된다고 따로 빼서. 김주현 씨 안 보이지 뭐. 보이는데? 되는 게 없지 지금. 진짜 완전 잘 보이네. 자 수직 조건입니다. 김주현 씨 수직 조건 뭐예요? 우리 말에 기획.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일반형에서 그거야 뭐 모르겠어. 그 x 계수 9 플러스 y 계수 9분 1 마이너스 1 뭐야? 마이너스 뭐야? 아니 뭘 또 아니에요 틀린 건 바로 잡으세요. 정확하게 아니죠 갈구는 게 아니고 시키는 0 게 0 0 단순함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은 이 정도 외우라고 하는 게 니네한테 이걸 뭐 단순함게 하려는 거냐. 아까 모르지 마. 그러니까 단순함계가 아니야. 머릿속에서 이 정도가 우리가 안 될까?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분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그 생각을 하고 가시면 여기가 이게 외우는데 그렇게 부담이 안 될 텐데. 부담 되면은 뭐 그거 자 넘어가서 됐고 다음은 11번에 직선이 이제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중학교 때도 하는 겁니다. 자,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체크하셔야 되죠. 뭐예요? 두 개 평행하고 하나 비스듬할 때죠. 그 다음에 셋이 한 점 지날 때죠. 이거는 보니까 최근에 중학교 2학년들도 기말 봤는데 기말 시험에 중2과에도 있더만 이거. 응. 똑같은 문제 이런 거 있더만.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자, 그래서 이건 이 정도는 여러분 문제가 안 되죠. 얘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기울기를 먼저 조사해 두시면 얘는 기울기 얼마? 마 1. 얘는 얼마? 2. 얘는 얼마? A. 기울기가. 그럼 얘는 둘이 갖고 하나 달라야 되니까 A가 마 1. A가 2. 그치야? 그럼 얘는 셋이 한 점 지나야 되니까 얘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A의 값이 나오겠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A 값이 뭐 3개 나오는 문제고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른 게 있진 않죠. 여기 지금 미정계수 한 군데 있죠. 미정계수가 다른 데 더 있으면 그게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 이게 제일 기본 진짜 중학교 때도 나오는 문제. 알겠어요? 그럼 미정계수 다른 데 더 있으면은 다른 건 없어. 그냥 조건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내일 잘 해봐. 자, 이게 다야 가르칠 건 어쨌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 얘도 안 되는데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당연히 얘도 안 되죠. 그럼 얘만 안 되냐? 두 직선 일치하고 하나 이렇게 비스면 이것도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 많아. 이렇게 하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셋 다 평행하려면 기울기 셋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정도는 바로 보자마자 보이니까 안 따지는 것 뿐이고. 됐고 뭐 이런 게 이제 같은 문제 다른 표현이에요. 좌표 평면이 직선 3개로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대요. 직선 3개가 다른 애들인데 그려가지고 4개로 나눠야 된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라고요? 아니 지금 애초에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심지어.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좌표면 4개로 나누려면은 3개의 직선을 그려가지고 좌표 표면을 4개로 나눈다.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 되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미리 뭐 얘기해주면 당연히 이해가 가겠지 뭐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연필 3개 잡고 해보세요. 3개 가지고 연필 3개 아니면 선 계속 그려가면서 어떻게 그리면은 4개로 나뉘어지겠느냐 그러면 이제 대충 눈치 까신 분도 있을 거고 그것만 찾으면 끝이죠. 직선의 방정식 이제 직방단원 마지막 내용이 거리 공식 하나 더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평면좌표 처음에 시작할 때 거리 중에 중요한 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이제 중요하겠고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기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과 나중에 평면 사이의 거리 똑같아요. 공식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공식은 1차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암기하셔야 되겠고 공식이 이제 유도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과정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냐 하면은 직선이 있고 바깥에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거리 재래요.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직선이 있고 점에서 거리 재려면은 수선을 그어서 수선의 발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거리입니다. 이렇게는 안 잰다고 이미 배웠어요. 그죠? 이렇게 약속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저기에서의 저 거리인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거고 구하는 방법은 요 점을 갖다가 우선 얘는 지금 다 아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거는 x1, x1, y1 다 상수예요. 실제로 준 거예요. 문자로 나타난 것 뿐이고 직선에서 a, b, c도 다 실제로는 주어진 거야. 문자일 뿐이야. 그럼 난 여기에서 저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 직선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점을 갖다가 h라고 하면은 h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점과 점으로 구해버리면 될 거예요. 무난하게. 그럼 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좌표는 x좌표, y좌표니까 모르는 게 2개 있을 거거든? 식이 2개만 나오면 돼요.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식 2개를 뭘로 얻느냐? 하나는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해서 식 하나. 또 하나는 뭐가 보여요? 수직이 보이죠? 수직이 나오면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 기울기.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로 식 세울 수 있죠? 얘 기울기. 알죠? 곱해서 마이너스 1. 어쨌든 수식 그럼 2개 나오죠? 그럼 2개 연립하시면 네모랑 세모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한다라는 거로 정리를 해서 얻어낸 게 저 공식. 그래서 공식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d라고 해서 공식의 구조는 루트 절대값의 구조고 루트 안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만들었을 때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가고 분자의 절대값에는 밖의 점을 갖다가 직선에다가 대입한 식을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공식은 혹시나 안 해오신 분은 혹시나 공수투를 많이 안 하신 분은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피타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외워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이니까 외워버리셔야 되겠고 바깥의 점이 원점일 때는 이렇게 좀 간소화되는 거 가볍게 보시고 공식은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수식으로 다 써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거 증명을 얘기해줬던 게 이제 밑에 있는 요 얘기들이거든. 이거를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런 거 보면 괜히 막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쭉 읽어 내려가시면 방금 전에 얘기해준 걸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될 거고 그래서 내일 요거 증명 과정 네모 채우기 시험 볼 겁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증명 과정이 2가지가 있어 참고로. 한 가지는 이 방법이고 한 가지는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 내가 너네한테 어차피 방금 얘기했다시피 증명을 하라고 내는 게 아니야. 증명 과정 네모 채우기라는 거는 네모 채우기는 앞뒤의 수학적인 논리적인 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네모를 채울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증명은 별로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모 채우기 가볍게 할 테니까 네모 채우기 틀리시면 당연히 증명을 다 써야 되겠죠? 그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안 틀리게끔 잘 하셔야 되겠죠? 틀리면 다 써야죠 증명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도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외워둡시다. 자,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은 어떻게 구하냐? 거리를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은 거리는 우리는 점과 직선 거리를 아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서의 거리를 재거든. 일반적으로는 애들이. 그때 이 임의의 점이라는 거는 점직선 거리 공식을 쓰다 보면은 밖의 점이 어떠면 좋으냐면은 0이 있으면 좋아. 대입할 때 분자에다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점이라는 건 주로 뭘 잡아? 절편을 주로 많이 잡아서 하긴 하거든.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할 거고 결과적으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